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자석 아이콘이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냅이라고 하는데요. 스냅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가 많아지고 복잡한 변형을 하면 할수록 이 모서리 끝에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빈틈없이 맞물리게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가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자석 기능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이거를 켜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자석처럼 대상에 달라붙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확장 메뉴를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인크리멘트는요, 기본적으로 아무 설정도 안 건드리셨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으로 그리드가 한 칸이 지금 1m예요. 박스는 2m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1m 단위 혹은 0.1m, 좀 더 이 작은 박스가 10cm에 해당하겠죠? 0.1m 단위로 움직이겠다는 게 인크리멘터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는 버텍스 스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버텍스, 점에다가 딱 붙이게 되는 이 스냅. 엣지는 대상의 선분상의, 엣지 상의 스냅, 페이스는 면 위에 어느 지점의 스냅이겠죠. 그래서 버텍스를 일단 선택을 하고 지금 오브젝트 모드보다는 에딧 모드에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탭 에딧 모드 들어가신 다음에 1번 버텍스 선택 모드에서요. 이동의 G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대상의 버텍스 지점 이런 부분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요. 자동으로 자석이 탁탁 달라붙듯이 활성화가 됩니다. 에딧 모드에서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만 편집을 할 수 있지만 이 스냅은 지금 에딧 모드에 같이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오브젝트에도 얼마든지 스냅을 이렇게 탁탁 시킬 수 있고요. 자신의 이런 조형 안에서도 흐름 안에서도 다 스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편하겠죠. 에딧 모드에서도 이렇게 특히 이동 툴이랑 같이 연관을 시켜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스냅을 사용하실 때는요. 정면 뷰에서 박스를 클릭하고 이 친구의 이 왼쪽 코너와 이 친구의 이 왼쪽 상단 코너 이 부분을 딱 붙여볼게요. 그럼 먼저 여기 이 스냅에서도 축 방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GX를 누르게 되시면요.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스냅을 시키는데 그 스냅의 대상이 이렇게 이 친구의 이 왼쪽 상단 코너 이 코너의 X축 값에 맞춰줘 이렇게 스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먼저 여기를 대상으로 한번 맞췄고요. 다시 이번에는 위아래니까 Z축이 되겠죠? G, Z를 누릅니다. 그러면 Z축 방향으로 이 대상에 스냅 시켜줘.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확정. 이렇게 스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앞뒤로도 스냅 시킬 수가 있겠죠. G, Y를 해서 이렇게 여기에 한번 스냅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한번 스냅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스냅을 시키시면 되고 지금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X, Y, Z 순차적으로 스냅을 잘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형태로 스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스냅을 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G, X 스냅을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자꾸 이 왼쪽 코너를 기준으로 스냅을 하게 될 거예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이 오브젝트의 어느 쪽을 기준으로 스냅을 시킬지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지금 대상이 되는 애와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냅을 끄시고요. 눈대중으로 한번 좀 근사하게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쪽이 이쪽에다 이렇게 가깝게. 그 다음에 스냅을 다시 켜시고 GX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원하던 대로 이 왼쪽 코너가 아니고 오른쪽 코너가 이제 목표 지점과 붙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동을 시키시는 게 이 스냅에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엣지를 만약에 선택하시게 되면은요. GX 이 엣지상의 어느 지점에든 슬라이드 되면서 이렇게 스냅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스냅에서 중요하신 게 버텍스 말고 내가 또 엣지 혹은 뭐 페이스에도 자주 스냅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믹스로 바뀌면서 여러 개의 기준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스냅을 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변형의 단축키, 뭐 예를 들어 G를 입력할게요. 축 X도 입력할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방금 선택한 기준에 따라서 스냅 옵션이 잠시 컨트롤 누르는 동안 토글 됩니다. 켜진다는 거예요. 컨트롤에서 손을 떼시면 스냅이 꺼지시고요. 이건 여러분 맥 사용자분들도 커맨드가 아니고 컨트롤로 스냅 시키셔야 돼요. 컨트롤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에 G 누르시고요. 축 지정하실 거면 지정하시고 안 하실 거면 안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는 동안은 대상에 이렇게 탁탁 스냅이 된다. 그래서 또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초반에는 제가 이제 이거를 켜고서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컨트롤을 누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캐치를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많이 켜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끄고 이 기준만 잘 정해 놓으시고요. G 컨트롤 이렇게 스냅을 사용하시면 많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로포셔널 에디팅 옵션은요. 이거는 이제 에딧 모드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로 예를 들어서 컨트롤 R 이렇게 루프 컷으로 좀 면을 쪼개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엣지 루프랑 선택하고 만약에 스케일을 한다 했을 때 이 부분만 이렇게 삐죽하고 이 부분만 쭉 늘어나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이에요. 그런데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서 파랗게 활성화를 시키시면요. 붕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버텍스들이 다 딸려 나오면서 지금 해당 트랜스폼, 지금 스케일이죠? 스케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생성되는 이 동그란 원은 스크롤, 위아래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 원의 영향 범위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같이 딸려올 것인지가 결정이 되죠. 즉, 이 동그라미가 원이 영향 범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 프로포션 에디팅이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꽤나 손맛의 영역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약간 스커팅처럼 똑같이 알려드려도요.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선택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버텍스들까지 영향을 받게 만드는 게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다. 사용하시고 나면은 끄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직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특히 쿠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형상들에 있어서요. 근데 이게 이제 사용이 끝났는데도 실수로 켜고 계속 조용을 하시면요. 오히려 이제 내가 직각을 유지하고 싶은 부분에서도 적용이 돼서 구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꼭 사용 후에는 꺼주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 누르시면 이렇게 모양도 불룩하게 할 건지 기본 스무스예요? 아니면 좀 더 뭐 뾰족하게 할 건지 정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걸 사용할 때 보여드리면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 뷰포트의 중앙 상단에 있는 트랜스폼과 관련된 설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뷰포트와 관련된 설정들은 조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여기 맨 왼쪽 눈 모양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타입별로 뭔가를 보이게 할지 안 보이게 할지 선택을 기본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선택이 안 되게 할지 되게 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각각의 오브젝트가 아니고 예를 들어 메쉬다 하면은 모든 메쉬를 안 보이게 해주세요. 지금 저희 카메라랑 조명도 있는 상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카메라 안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크게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뭔가 안 보인다거나 선택이 안 될 때 실수로 끄지 않았는지 체크해 주시는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이콘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죠? 쇼 기즈모라고 하는데요. 한번 탁 꺼보시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방향축 아이콘이라든지 우리 이제 이렇게 미들 클릭 기반으로 화면 조작하는 것도 사실 여기 이렇게 아이콘으로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안 보이게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뭐가 복잡복잡 많아지게 되면은 T 눌러서 툴바도 감추고요. 여기도 기즈모 아이콘 꺼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메뉴도 파란색으로 켜져 있어요. 여러분들 확장 메뉴 이렇게 누르시다가 실수로 여기 이 아이콘 부분을 이렇게 자주 누르세요. 그러면은 비활성화가 되면서 뭔가가 자꾸 안 보이게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누르다가 실수로 이거 꺼버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이 세 번째 아이콘 이렇게 원 두 개 겹쳐 있는 거는
뷰포트 오버레이라고 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오버레이,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화면 위에 덧씌우듯이 띄우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요. 와이어프라라고 되어 있는데 와이어프레임의 글자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서 체크를 한번 딱 해보시면요. 오브젝트 모드인데도 마치 에딧 모드처럼 이런 엣지들이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와이어의 흐름, 엣지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하는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눌러보시면 이렇게 파란색만 지금 보이는데 노말의 방향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3D 커서 안 보겠다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하시거나 혹은 아이콘을 꺼서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다 안 보겠다라고 설정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선택했을 때 나오는 그 오렌지색 외곽선까지도 안 보이게 되니까 좀 주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낑겨있는 이 네모는요. 엑스레이 메뉴라고 해서요. 이렇게 반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특히 에딧 모드에서 여러분들 반투명 모드가 안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선택하시면요. 뒷면은 선택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애들까지만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투명 모드를 체크하시고 선택을 하시면요. 뒷면까지도 이렇게 선택이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뒷면까지 선택하실 때 특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4개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는 뷰포트 쉐이딩이라고 해서 이 3D 뷰포트 상에 오브젝트들을 어떤 식으로 표시할지, 어떻게 그림자지게 보이게 할지를 결정하는 메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 번째, 솔리드 쉐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기에 최적화된 단순한 이런 그림체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뭐 조명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얘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메뉴가요, 가장 이제 초반에 많이 헤매시는 게 뷰포트 쉐이딩의 단축키가 Z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컨트롤 Z로 실행 취소를 하실 때 혹은 GZ로 뭐 Z축 방향으로 이동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살짝 손을 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Z 혹은 GZ가 아니고 Z만 누르시면 이렇게 쉐이딩 메뉴가 나오는데 이때 약간 오버오 하면서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선택하셔도요. 반투명 모드랑 첫 번째 와이어프레임 모드가 동시에 켜지면서 이렇게 화면이 바뀌시게 될 거예요. 당황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화면이랑 자꾸 달라지니까요. 이럴 때는 다시 차분하게 두 번째 솔리드 쉐이딩 모드 클릭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잘못 누르시는 단축키는 Z, 그 다음에 이런 파이 상태에서 아주 살짝만 왼쪽으로 클릭해도 여기가 선택이 된다는 거. 그럼 다시 Z 누른 다음에 솔리드 하셔도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실수로 Z를 눌렀을 때 이게 뭐야 하면서 우리 이제 빈 공간 클릭하면서 많이 실행 취소를 하잖아요. 이렇게 선택 해제하듯이. 그래도 선택이 돼요. 이 방향성을 따라서 그냥 얘를 클릭을 굳이 안 하셔도 이쪽으로 커서를 두시고 빈 공간을 클릭해도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솔리드 모드로 기본적으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3번은 머티리얼 프리뷰예요. 재질을 미리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재질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세팅이 되어 있는 씬을 열어봤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던 두 번째 솔리드 쉐이딩 모드고요.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만 보이면서 이제 가운데 채워진 면들은 보이지 않게 되죠. 3번 머티리얼 프리뷰로 하시면은요. 조명에 대한 거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매끄러운 반사라든지 여기 거울 이렇게 적용된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한 재질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4번 렌더드 프리뷰로 가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 화면에 배치된 조명들의 영향을 받아서 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걸 컴퓨터가 계산해주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측의 이제 뷰포트 관련 설정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런 방에 어울리는 간단한 소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